캐나다 이민과 우드워킹 3부작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너무 길게 나와서 조금씩 이제 짧게 잘라서 가려고 해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컬리지는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고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이를 먹고 오지 않아도 사실은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생각하는 와서 취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컬리지가 됐던 뭐 유니버시티가 됐던 무엇인가 하나 어떤 그런 교육기관을 거치는 게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드워킹에 대해서 좀 이제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컬리지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스트 그래듀에이트 워크 퍼밋이라고 하는 PGWP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PGWP라는 게 뭐냐면 이제 포스트 그래듀에이트 워킹 퍼밋이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러니까 세컨더리, 그러니까 컬리지 이상을 졸업하게 되면은 워크 퍼밋을 부여를 해주는데, 그게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다 PGWP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교육기관이. 그래서 그 PGWP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유학원 한국에 있는 일반 유학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잘 챙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째, PGWP를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PGWP는 3년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PGWP는 기본적으로 8개월 이상을 수업을 들으면, 수강을 하면, 수료를 하면 PGWP를 받게 되는데, 그 대상 학교 중에서 그러면 먼저 3년짜리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PGWP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교육기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캐나다 정부 사이트예요. 캐나다 정부 사이트인데 이건 URL은 따로 제가 표기하도록 하고요. 여기 들어와서 이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 와서 지역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다. 온타리오주를 선택을 하면 여기 쭉 학교 리스트들이 나오죠. 이 리스트들에 있어야 돼요. 노 있죠, 노. 여기 offer PGWP eligible programs. 네, 이 학교들은 못 받는 거예요, PGWP를. 자, 여기 다 노네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네스가 컬리지 키치너에 있는 예스입니다. 예스. 자, 캠퍼스별로 예스. 이거를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PGWP를 졸업한 후에 워크 퍼밋을 다 받을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 이 링크는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거를 확인하시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해주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거 잘못 알고 유학원에서 잘못 캐나다로 많이 보내고 있는 대형체거든요. 속았다는 표현, 그 형님은 이제 속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속았다는 표현보다는 잘 모르고 진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PGWP는 기본적으로 8개월 이상 수료를 하면 받을 수 있는데, 8개월짜리를 나오면 8개월의 워크 퍼밋이 나오고, 1년짜리를 들으면 1년짜리의 워크 퍼밋이 나와요. 근데 2년 이상 컬리지와 그러니까 풀타임 컬리지와 2년 이상이 되면은, 졸업을 하게 되면은 3년짜리 워크 퍼밋이 나와요. 1년짜리 워크 퍼밋 받는 것과 3년짜리 워크 퍼밋 받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1년 긴 시간 같지만 여기서 영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직업을 옮기거나 아니면 직업을 또 찾거나 하는 이 과정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주권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 꽉 채워서 5년이 넘게 걸렸는데, 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있었겠어요? 워크 퍼밋 3년짜리 받았죠. 저는 3년짜리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결코 3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건데,
이 3년짜리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 서티피케이트 과목을 뭐 1년짜리를 2번 연속으로 들으면 뭐 3년짜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알려서 이쪽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년짜리 풀타임 코스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PGWP가 옛날에는 공립학교라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방금 알려드린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PGWP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교다 이제라고 이제 선정이 되면 전공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뭐 앞선 일부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이제 구분을 말씀드렸지만 우드워킹과 관련된 전공은 크게 나누면 2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드워킹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우드워킹, 캐비넷 메이커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카펜터가 되는, 그러니까 카펜트리 앤 리노베이션, 보통 이런 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카펜트리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트리 관련된, 크게 보면 2가지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어떤 학교는 이제 2가지 전공을 다 갖고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는 카펜터, 그러니까 주로 카펜터 쪽은 대부분 다 있어요. 있는, 관련된 전공이 있는 학교들은. 근데 이제 우드워킹 쪽은 별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2개를 다 갖추고 있거나 1개만 갖추고 있거나 학교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따져봐서 학교를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드워킹 쪽 전공, 그 캐비넷 메이커가 되는 전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펜터가 되는 전공,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드워킹 관련된 전공들, 우드워킹 테크니션, 우드워킹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붙기는 하는데 다 이제 거기라고 보면은 이제 우드워킹 쪽은 캐비넷트리, 캐비넷 메이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가구나 캐비넷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또 이제 졸업해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이 외에도 뭐 이제 아키텍처럴 미러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아키텍처럴 미러기라는 부분이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주로 내세우는 그 단어가 아키텍처럴 미러기인데, 뭐 케이스워크, 미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러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한국분이 한번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도저히 미러를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냥 뭐 사무 집기 같은 것들, 뭐 식당의 인테리어, 뭐 사무실이면 뭐 사무 집기, 병원이나 뭐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창틀도 될 수 있고, 뭐 리셉션 데스크가 될 수도 있고, 뭐 테이블, 뭐 다 되는 거죠, 다. 뭐 그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집기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면은 그 우드워킹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목공 기계 같은 거를 배우게 돼요. 자, 우드워킹을 가면 무엇을 배우나요?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톱질, 끌질 이런 거 안 배웁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첫 주에 첫 시간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배우고 세이프티에 대해서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딱 들어가는 게 그 나무 하나씩 던져주고 끌질 해봐, 톱질 해봐, 그게 끝이에요. 안 가르쳐 줍니다. 끌질, 뭐 톱질, 망치질 이런 거 안 배우고요. 그런 개인 그 툴 있죠. 그 개인 핸드 파워 툴들, 뭐 전동 드릴 같은 거 이런 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 여기 특히 이 나라에서는, 캐나다에서는 그거 뭐 애들도 다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일절 안 가르쳐요. 그런 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목공 기계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쏘, 뭐 밴드 쏘, 뭐 샌딩 기계, 뭐 와이드 샌더, 뭐 이런 것들, 레이스, 뭐 선반이라고 그러죠. 레이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캐비넷 메이킹, 프레임 머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이터, 플래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그 목공 기계를 다루는 머신 다루는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구나 캐비넷들 어셈블리하는 그 조립하고 만드는 인스톨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뭐 베니어링 같은 것도 배우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 그 재료들 머티리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다루는 것 특성들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피니싱을 배워요. 마감, 우리나라는 마감이죠. 전문 그 피니싱 장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피니싱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그 작업에 있어서 마무리, 마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뭐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거, 뭐 프로젝트 뭐 진행하는 거, 뭐 생산 관리, 뭐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배우게 되죠. 이제 뭐 코네스터가 컬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말 가면은 그 외에 다룰 수 있는 가구나 캐비넷, 그러니까 가구 제작 외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캐비넷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키텍처럴 미러 같은 것도 한 번씩 다 배워요. 뭐 예를 들어서 계단 만드는 거, 뭐 캐비넷 만드는 거, 부엌 캐비넷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다 한 번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베니어도 만들고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밴딩 써가지고 엣지 떼우는 거 다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우드워킹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드워킹 관련된 그 전공을 졸업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캐비넷 제조회사 아니면은 아까 뭐 저희 회사 같은 이제 뭐 아키텍처 미러 케이스업 회사 이런 데 가서 뭐 생산 어셈블러나 아니면 캐비넷 메이커 아니면 인스톨러 이런 걸로 근무를 하게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특별히 이렇게 머시닝에 관련돼서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잘 저기 됐다고 한다면 머신 이렇게 세터나 세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스톨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안 돼서 더 이상 뭐 꿈도 못 꾸는 거지만 뭐 제품 관련돼서 뭐 영업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제품 서비스 관련돼서 주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선택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배우는 과정이 뭐 우드워킹과 관련된 가구 제작과 관련된 캐비넷 제작과 관련된 뭐 A에서부터 Z까지 다 배운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취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캐비넷 메이커로 들어는 갔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캐비넷 메이커라기보다는 아니고 그 캐드 쪽 일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관련된 캐드 디자인 쪽을 하고 있고, 이런 거 관련된 캐비넷 비전에 이런 거 쓰거나 해서 이런 툴을 쓰면서 작업을 하는 직종에 있는 분도 계시고, 블로그에서 얼마 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분은 토론토에서 그 에스티메이터를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견적 내주는 직업이죠. 그런 뭐 캐비넷 관련돼서 견적 내주는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게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주권과 관련돼서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또 한 단계 더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그럼 우드워킹을 졸업하면 얼마를 받을까? 캐나다의 그 정부 사이트에 이제 자펜크가 있어요. 자펜크에서 이제 자료를 확인을 하면은 이제 보면은 온타리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는데 로우 레벨, 엔트리 레벨이 있고 중간 레벨, 그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이 있는데 엔트리 레벨부터 말씀드리면 온타리오는 15.5불로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중간이 21불, 그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이 28불. 온타리오가 제일 짜요. 아무래도 또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공급이, 아무캐런이 공급이 많고 그러니까 제일 짜고 온타리오가. 그다음에 이제 BC 같은 경우를 보면은 17불로 시작을 하네요. 확실히 여기가 잘 사는 동네가 다르긴 다르네요. 중간이 22불, 하이가 30불. 그 다음에 이제 알버타 같은 경우는 알버타 같은 경우는 16.5로 시작을 해서 22.5, 30불. 이렇게 벌게 됩니다. 시간당 임금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카펜트리 앤 리노베이션. 카펜트리 집 짓는 건축 건설 목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목과 같은 개념인데 그 프레임 짜고 실외 작업을 하고 하는 카펜터와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인테리어 작업은 꼭 리노베이션이 인테리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리노베이션. 그래서 이제 캐비넷트리 앤 리노베이션 이런 과가 이제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이런 과는 이제 보통 이제 주거 시설이나 상업 시설, 뭐 어떤 실외 건축물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거기에 필요한 목공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이 북미 지역,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의 북미 지역 집들은 대부분 다 나무로 짓고 있어요. 저희 집도 다 나무고 왜 그런지는 뭐 싸기 때문이라는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다 나무. 그만큼 목수 카펜터 인력이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 과는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 건축과 관련된 부분, 리노베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고, 보통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뭐 조그만 건물, 주거시설이나 그러니까 집 같은 거, 주택이나 아니면 조그만 그 상업시설 같은 건물들에 대한 간단한 그 건축 관련된 부분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배워본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물의 내외부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리노베이션이나 이제 프로젝트 계획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5개 구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그 공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은 제너럴 카펜터나 건설이나 리노베이션 관련 업체에 들어가서 그 내외부 마감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월 같은 벽체 세우거나 하는 거, 마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루핑, 지붕,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외 구조물, 그러니까 뭐 펜스, 데크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링, 마루 바닥 깔고 바닥 작업하고 이런 것들, 이런 작업들이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졸업하면 얼마를 받을까? 그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로우, 미디엄, 하이인데 온타리오주는 17불부터 시작하네요. 확실히 세게 시작을 하죠. 17불, 25불, 37.5불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도 높지만 올라가는 폭도 커요. 그 다음에 알버타 같은 경우는 19불로 시작해서 28불, 38불. BC주는 19.45, 얘네 진짜 끝자리가 참. 19.45로 시작을 해가지고 27.5, 35불.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이제 우드워킹이나 뭐 카펜트리 앤 리노베이션이나 뭐가 다르냐, 뭐 졸업하면 꼭 그렇게만 가냐, 그렇지는 않고요. 리노베이션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뭐 캐비넷 만드는 회사 못 갈 거 아니고, 우드워킹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데크 만드는 회사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그게 크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허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관심 갖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생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잘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캐나다에 있는 우드워킹 아니면 카펜트리 관련된 전공이 있는 학교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온타리오주에는 제가 이제 나온 그 코네스가 컬리지가 있고, 코네스가 컬리지는 우드워킹과 그 카펜트리가 다 있어요. 캠퍼스는 다르죠. 우드워킹은 두 캠퍼스에 있고, 카펜트리는 이제 워털루 캠퍼스에 있지만 두 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에 있는 험버 컬리지, 대표적인 컬리지 중에 하나죠. 캐나다에 험버 컬리지에도 두 개가 다 있어요. 우드워킹과 카펜트리 두 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곤키, 오타와에 있어요. 오타와, 그러니까
컬리지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캠퍼스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데만 이제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네스가 컬리지도 뭐 키치너의 둔 캠퍼스, 워터루 캠퍼스, 구엘프 캠퍼스, 캠브리지 캠퍼스, 그 다음에 저 브랜스포트 캠퍼스, 그리고 다운타운 캠퍼스. 벌써 캠퍼스가 뭐 대여섯 개씩 되죠. 알곤킨도 보면 4개인가 5개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알곤킨 컬리지 같은 경우도 2개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드워킹 같은 경우는 42주짜리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거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3년짜리 그 PGWP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 있는 펜셔 컬리지, 여기도 한국 분들 많이 가시죠. 여기는 이제 우드워킹은 없어요. 여기는 우드워킹은 없고 그 카펜트리 앤 리노베이션이 과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밀턴에 있는 모학, 여기도 최근 들어서 많이 가세요. 한국 분들. 이게 저기 프로모션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 최근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가시기 시작하는데, 그 해밀턴에 있는 그 모학 컬리지, 모학이라는 게 뭐냐면 모호크라 그러잖아. 우리 머리 왜 이 머리 이렇게 깎은 사람들 얘기하죠. 모호크 머리. 그 모호크. 이 모호크족이 이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옛날에. 하여튼. 모학 컬리지는, 카펜터 관련된 전공만 있는데,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제너럴 그 카펜터가 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거 좀 세부적으로 되게 정말 그 PGWP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전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벨에 있는 쉐리단 컬리지가 있는데, 이 쉐리단 컬리지는 우드워킹이나 카펜터 과목은 없어요. 다만 학사 학위를 받는 그 크래프트 앤 디자인이라는 전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구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전공이에요. 그래서 우드워킹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배우는 쪽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고, 근데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윈저에 있는, 저쪽 디트로이트 붙어 있는 윈저에 있는 세인트 클레어에도 전공이 2개 전공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나이아가라 컬리지에도 카펜트리 앤 리노베이션 과만 있어요. 우드워킹은 없고. 그리고 킹스턴에 있는 세인트 로렌스라는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카펜트리는 있는데 우드워킹이 아마 서티피케이트에서 아마 PGWP는 받을 수 있겠지만 아마 3년짜리는 받기 어려운 전공 같아요. 온타리오가 이 정도가 대충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를 보면은 유명한 학교죠. 그 BCIT 그 항공 정비 같은 거 배우는 그 컬리지, 여기에 카펜터 관련된 과목이 있어요. 우드워킹 쪽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쉘커 컬리지에서 우드워킹 카펜트리 다 있어요. 근데 다 뭐 29개월짜리, 24주짜리 이런 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 이쪽도. 그 다음에 이제 그 BC주 이제 켈로나 지역에 있는 오카나간 컬리지가 있는데, 여기도 카펜트리는 있어요. 우드워킹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니토바 지역에 이제 레드리버 컬리지가 있는데, 위니펙이죠. 그 곰돌이 푸의 고향. 위니펙에 있는 레드리버 컬리지에는 2개가 다 개설되어 있어요. 우드워킹과 카펜트리 2개가 다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서양 쪽으로 가면은 뭐 이쪽은 그냥 하나만 찾아봤어요. 근데 노바스코샤 그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우드워킹과 이제 카펜트리가 다 있는데, 1년, 카펜트리 앤 리노베이션은 2년짜리 디플로마를 받는 전공이에요. 근데 우드워킹은 1년짜리 서티피케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PGWP는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나오는데, 3년짜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대충 찾아보니까 뭐 이 정도 리스트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온타리오에 몰려 있죠. 뭐 대부분 뭐 경제, 제가 올렸던 그 캐나다 이민하기 좋은 캐나다 그 10대 도시 보면은
뭐 거기도 나왔지만 토론토가 뭐 캐나다 경제의 거의 뭐 60% 70% 차지하고 있으니까 특히 제조업 분야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온타리오에 집중돼 있고 온타리오가 영주권 받기 뭐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고 수요가 많아서 경쟁률이 많아서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라고 우려를 섞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블로그에 경쟁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공급도 많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영주권 TO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뭐 한 40만 정도 이렇게 TO를 측정한 것 같은데 렉스로 예를 들어서 40만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뭐 절반 이상은 온타리오에서 60%인가를 온타리오에서 그 취득을 하는데요. 확률은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취직의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지역이 온타리오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항상 답변을 드렸어요.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짧게 쪼갠다고 했는데 오늘도 길어졌는데 오늘 반쪽인 거고 하편 우드워킹과 컬리지 후편은 이제 그동안 제 블로그를 통해서 받아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과 생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니면서 뭐 간단한 에피소드 같은 거나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